안녕하십니까. 70대 노인이 유튜브에 도전했습니다. 잘 살아오다가 사회에서 새롭게 준비했던 그 가장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 2명에게 어려운 생활의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70이 되다 보니 일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와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30대 시절 젊어서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지 했던 그때가 기억나는데 벌써 노인소리 듣는 걸 넘어서 뒷방 늙은이 축에 포함될까봐 두렵습니다. 나이와 체력과 사회의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모처럼 구한 경비 자리도 안 잘리려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기나긴 세월은 뭘 하며 살아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많이 해봐도 뾰족한 대답이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고 싶었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70대 노인이 하려면 모든 것이 뒤처질 것이고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저는 남들에게 없는 인생에 필요한 비책으로 인생에 다시 도전하는데 유튜브 속에 담아보려고자 합니다.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건설 관계사로 전출을 가서 근무를 하다가 내 원인이 아니면서 구포 열차 사고로 근무하던 곳에서 소속이 없어지는 대기 발령을 당해 회사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나기 위해 남들과 다른 성과를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근무하다가 창업을 한번 해볼 것이라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에서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보호막도 없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나약한 인간이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나와서 급하게 뛰어들 때부터 위기가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든 최고의 실적들을 검증과 평가를 거치지 않고 판부터 펼쳐보고 싶었으며 돈을 벌어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은 기업 바닥에 흐르는 고유 업무의 틈새를 파고들어 허점을 찾아내어 개선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경쟁심을 끄집어내어 독려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자기 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업무였습니다. 한국의 산업단지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고 싶었던 배관 파이프 용접 불량률을 비전문가의 제가 개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모두 다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어 바로 사회로 나서 창업을 했던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미국이 저지른 금융위기가 한국을 덮치게 됩니다. 기업들은 IMF의 고통을 답습했기에 살아남기 위해 돈의 지출을 막아버리면서 재계도 일감이 끊기면서 다정했던 직장 동료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 등을 돌리는 인간관계의 이태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만든 기법들은 대기업들이 꼬꾸라지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급박한 경제 환경에서는 내용이 달라야 하는 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산지검체로 사무실을 옮겼지만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실패를 하게 될 줄 생각했다면 판을 벌리지 말고 계약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돈도 남았을 것이고 가족도 고통의 여품은 적었을지 모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일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왜 판을 벌렸는지 후회했지만 나약하고 나이 많은 인간은 한번 넘어지면 자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뿌리는 씨앗이 달라야 하는 걸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로 보험 설계사를 지원하여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면서 실패했던 걸 만회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졸지 않고 교육을 잘 받고 끝날 날 면접을 다시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육 실적이 부진하여 다시 교육을 한 달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거리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다가 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60대가 한번 끊긴 의욕을 살려보고자 다른 데로 가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지만 부진한 실적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가게에 명함을 돌리면 가세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도 겪었습니다. 실적을 높이고자 아들 2명이 받은 월급 등과 지금까지 넣던 보험을 갈아타게 하는 등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되겠지 하다가 실적이 없어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내가 평상시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찾은 것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은 못하면서 부동산 물건과 고객들을 프로 부동산 사무소에 알려주러 다녔던 프로와 아마추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부인과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었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으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근무할 때 내일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4,000명 이상 직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해주는 업무는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1년에 수백 명씩 실적으로 구조조정당하는 회사에서 견디려면 성과를 남다르게 창출해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회에 나와서 실패한 인간이 안 되도록 알리고자 3년 정도 90% 정도까지 글을 쓰다가 출판비를 만들 때까지 보류해 두었습니다. 사회에서 지나온 세월은 암울했습니다. 통장에 1원도 없던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없던 돈 받지 못했던 참담한 고통도 겪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아둥바둥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근무할 때 기업체 경영진 연찬회 강의도 해보고 2005년 건설회사 전국대회 상생협력 발표로 금상도 수상했으며 회사에 근무하다가 간다는 이름은 남기고 싶어서 2년간 실적을 모아서 2007년 노동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사회에서 힘든 환경을 벗어나고자 6급 공무원들이 진급이 적체되는 걸 보고는 광역시청 앞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하고 싶어 팜플렛도 나눠주던 일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년과 노후가 보장된 시청 공무원들에게 다가가서 실패한 인생이 강의를 하겠다는 건 바보가 하는 짓이기에 노역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실패하는 기간에 머리는 앞쪽으로 빠져버렸고 늙어버린 모습은 남들 앞에 나서면 싫어할까 싶어 남 앞에 서는 것은 피해를 준다는 걸 생각하고는 기업체의 컨설팅과 강의하려던 모든 생각을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경비 쓰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만져보면 내 나쁜 눈을 가져갈까 싶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간이 콩알만 나기에 만지다가 심장이 멈춘다면 가족에게 짐만 지우고 간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부질없는 생각을 모두 지우고 다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오늘 또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끼우고 녹음을 할 것입니다. 목소리는 딱딱하고 허물거리는 발음은 상대방이 들으면 거부할 것 같았고 미안하지만 알맹이 있는 최고를 담으려고 합니다. 오래 넣어둔 모자를 꺼내서 쓰고 금태 안경을 끼고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내 인생입니다. 회사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창업과 실패를 하면서 내 발목을 잡아버렸던 걸 알아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존심과 자만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지막 일정을 유튜브에 쏟아서 늙은이가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유튜브입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